우리가 리사이클러 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댑터를 정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get item count, 그 다음에 on create view holder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on bind view holder라고 하는 게 호출되는 시점에는 그 뷰 홀더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뷰 객체가 있으면 거기에 데이터를 설정해 주는 시점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몇 번째 펄슨 객체의 데이터를 설정할 것인지를 인덱스 값으로 전달을 하는 거라고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는 아이템즈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가 있죠. 거기에 포지션이라고 하는 인덱스 값을 넣어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펄슨 객체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왼쪽에 var 아이템이라고 해서 변수 상자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뷰 홀더 객체가 있죠. 그러면 그 뷰 홀더 객체가 여기 파라미터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뷰 홀더 객체 요걸 얘기하겠죠. 요거의 인스턴스 객체가 되는데 on create 뷰 홀더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거를 다시 파라미터로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그 홀더에 set item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 거고요. 거기에 이 아이템을 설정해라라고 넘겨줄 겁니다. 그러면 뷰 홀더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펑션 set item이라고 해서 여기에 펄슨 객체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펄슨이라고 하는 자료형을 가진 파라미터를 하나 전달을 받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뷰 홀더의 현재 펄슨 객체를 가지고 화면에 보여줘라. 그러면 뷰 홀더를 위한 그 레이아웃 즉 뭐예요? 여기에다가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요 아이템을 위한 뷰가 뭐예요? 아이템 뷰죠? 요게 생성자 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생성자의 파라미터로 넘어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속성으로 추가가 됐겠죠. 그죠? 속성으로 추가가 됐을 거고요. 속성으로 추가가 됐으니까 저 객체를 참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이템 뷰라고 하는 거에 점이라고 해보면 아웃풋 1이라고 하는 게 여기 참조가 되네요. 아이템 뷰 점 아웃풋 1이라고 하는 게 이름을 설정하는 거죠. 거기에 텍스트라고 해서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아이템 점 해보면 name이라고 하는 속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할당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펄슨 아이템 안에 있는지를 얘가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그거를 Alt Enter 키, 팝업이 있을 때는 그렇게 누르면 이렇게 임포트가 자동으로 됩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템 뷰 점 아웃풋 2가 뭐예요? 전화번호가 되겠죠. 아이템 점 모바일이라고 하는 속성의 값을 할당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댑터를 위한 코드를 만들었고요. 지금 보면 어댑터를 위한 코드가 생각보다는 조금 많죠. 예, 근데 이게 자바를 해보신 분들은 자바를 이용해서 앱을 만들 때보다 자바를 이용해서 리사이클러 뷰를 위한 어댑터를 설정할 때보다는 그때를 위한 소스 코드보다는 적다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이 부분엔 왜 들어가고 이 부분엔 왜 들어가는 건지를 처음에는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 여러 번 반복해서 입력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자, 어댑터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메인 액티비티로 가봅니다.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 우리 리사이클러 뷰라고 하는 걸 이제 초기화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설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리사이클러 뷰는 우리가 아래쪽으로 전화번호부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할 텐데요. 오른쪽으로 스크롤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격자 형태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한 번에 하나의 아이템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두 칸으로 보일 수도 있고 세 칸으로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리사이클러 뷰가 설정하는 레이아웃 매니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레이아웃 매니저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들 수가 있다. 자, var 레이아웃 매니저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라고 하는 게 이미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 방향이냐 오른쪽 방향이냐 이걸 결정하는 거고요. 여기에 this라고 하는 거 파라미터를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에 보면 여기에 상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점 해보면 버티컬이라고 하는 건 세로 방향, 허리젠틀은 가로 방향으로 우리가 스크롤이 되겠다는 거고요. 여기에 펄스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이렇게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를 하나 만들었다면 리사이클러 뷰라고 하는 게 XML 레이아웃에 추가했던 거죠. 리사이클러 뷰 점 레이아웃 매니저라고 하는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레이아웃 매니저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된 객체를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어댑터를 만들었는데요. 어댑터를 리사이클러 뷰에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댑터
어댑터 이퀄 자 person 어댑터라는 이름을 만들었죠. 이렇게 어댑터를 객체를 만든 다음에 리사이클러 뷰라고 하는 것 점 해보면 자 어댑터라고 하는 속성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어댑터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리사이클러 뷰의 어댑터 안에는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서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데이터를 넣어주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아이템이 하나도 안 보이겠죠. 그래서 아이템을 샘플로 한번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어댑터에다가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어댑터 점 해보면 아이템스가 속성으로 우리가 넣어놨잖아요. 거기다가 하나씩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add라고 하면 추가할 수가 있고요. 자, 펄슨 객체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펄슨 객체를 만들어주고 파라미터는 우리가 데이터 클래스라고 했고 거기에 기본 생성자의 파라미터 2개를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 홍길동 1에 전화번호 010 1000번에 1000번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클래스라고 하는 걸로 2개의 속성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되고요. 이름은 123,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2000번에 1000번, 3000번에 1000번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뭔가 실행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실행을 했고요. 에뮬레이터 쪽으로 얘가 실행이 되면 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아이템을 위한 레이아웃이 우리 카드 뷰를 넣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꽉 채워서 이 구분선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 구분선이 실제로는 있고요. 이 구분선 요게 만약에 아이템이 3개가 아니라 4개, 5개, 6개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스크롤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이 세로 방향이 아니라 가로 방향으로 레이아웃 매니저를 설정할 수가 있고 또는 한 번에 2개씩 보이도록 이렇게 격자 형태로 보이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2개 또는 3개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입력 상자를 만들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용자가 입력을 하고 버튼 눌렀을 때 추가하도록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될 코드 안에다가 입력 상자의 값을 가지고 와서 펄슨 객체를 만든 다음에 어댑터의 아이템스 속성의 .add 요것처럼 해주면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리사이클러의 하나의 아이템을 누르면 이 사람 전화번호부라고 하면 이 사람의 상세 정보를 보는 화면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인텐트를 이용해서 자, 새로운 상세 화면을 만들고 그 새로운 상세 화면으로 전환되고 이 값을 전달해서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벤트 처리를 좀 해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이벤트 처리하는 것을 간단하게 보면 자, 펄슨 어댑터라고 하는 거 안에서 이제 이벤트 처리를 위한 코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펄슨 어댑터 안에서 요게 하나의 아이템을 위한 뷰가 되죠. 그러면 이 뷰에다 대고 셋온 클릭 리스너라고 하면 이게 클릭됐을 때 뭔가 동작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셋온 클릭 리스너하고 필요한 구형 코드 뭐 토스트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하는 걸 넣어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거를 나중에 수정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어댑터 쪽으로 와서 뭔가 수정을 막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걸 클릭했을 때 실제 동작하는 코드는 메인 액티비티에다가 리사이클러 뷰를 넣었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이벤트 처리하는 코드를 넣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벤트 처리하는 코드가 조금 복잡해졌죠. 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정의를 합니다. 여기다 두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코틀린 클래스 파일로 가서요. 여기에 자, on person item click listener 이렇게 인터페이스 이렇게 선택하고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듭니다. 엔터. 이름은 뭘로 하든 상관은 없는데요. 이렇게 하나 정의를 해본 거고요.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 안에 자, 함수를 하나 정의하는 거죠. function on item click이라고 하는 자, 이것도 이름은 뭐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뷰 홀더가 필요하면 전달돼야 된다라고 하면 홀더를 이렇게 파라미터로 전달하도록 한다. 자, person 어댑터에 .뷰 홀더를 전달한다. 널이 될 수 있으면 물음표를 붙이게 되고요. 콤마하고 그 다음에 클릭한 그 뷰 객체 홀더 안에 들어있는 뷰 객체도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면 뷰 아이템 뷰 또는 뷰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뷰의 물음표 그 다음에 몇 번째인지를 포지션으로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값이 항상 전달돼야 되니까 물음표는 붙이지 않는 게 좋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댑터 쪽에다가 자, 저 메인 액티비티 같은 데서 자, 인터페이스를 설정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인터페이스를 위한 속성을 하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객체를 하나 속성으로 추가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자 var 자 listener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타입은 자료형은 onPerson item click listener가 되는 거고요. 자 널로 처음에 초기화해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late init을 붙여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초기화를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이거를 초기화해 주는 거는 요 액티비티 쪽에서 초기화를 해서 리스너 객체를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리스너 쪽에 저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은 뷰 홀더 안에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생성자가 호출되는 시점에 자, init이라고 하는 코드 블럭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생성자가 호출되는 시점, 즉 뷰 홀더 객체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처럼 우리 이 아이템 뷰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 등록할 수가 있겠죠. 즉 아이템 뷰 점 set on click listener 이렇게 엔터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이 안에서 자, 리스너라고 하는 게 널이 아니면 여기다가 자, on 아이템 클릭 이렇게 해주고요. 자, this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템 뷰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댑터 포지션이라고 하는 걸 넣어줍니다. 어댑터 포지션은 이 뷰 홀더가 어떤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얘가 갖고 있게 되잖아요. 그때 포지션 정보를 어댑터 포지션 이렇게 해서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바로 클릭했을 때 동작을 넣어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리스너 객체 쪽으로 다시 호출해서 던져주는 거죠. 자 이렇게 호출해서 던져준다라고 하면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 등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리사이클러 뷰가 있으니까 자 여기 리사이클러 뷰라는 어댑터가 있는 거죠. 어댑터가 있으면 어댑터.listener라고 하는 속성을 우리가 정해줬잖아요. 리스너에다가 자 오브젝트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정했으니까 인터페이스를 정의한 데서부터 객체를 바로 만든다. 오브젝트 객체가 되겠죠. onPerson item click listener 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니까 자 생성자 호출 없이 소괄호 없이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implement method라고 하고 OK 누르면 이 함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구현이 필요하다. to도를 삭제를 하고 보면 요게 자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필요한 코드를 넣어주면 되겠죠. 예를 들면 show toast라고 하고 자 아이템 클릭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때에 자 어떤 포지션인지 이렇게 몇 번째가 눌렸는지 이 정보를 출력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show toast라고 하는 게 지금 없죠. 펑션 show toast라고 하고 자 어떤 글자를 하나 전달받으면 toast 점 make text this 자 그 다음에 message toast 점 length long 그 다음에 .show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입력했는데요. 이거를 여러 번 해봤으니까 자 요게 this가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지. 요거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 메인 액티비티에서 어댑터의 리스너 속성에다가 이 객체를 넣어줬으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에 뷰 홀더의 아이템이 딱 클릭이 된다면 그때 이 리스너가 설정이 돼 있을 테니까 그쵸? 리스너 맞나요? 그쵸? 리스너에 설정이 됐잖아요. 그게 널이 아닐 테니까 그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 그러면 이 함수가 호출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기능을 한번 붙여봤고요.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클릭을 이렇게 해보면 얘가 동작하도록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은 클릭이 안 되네요. 그러면 우리 여기 println이라고 하는 거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println을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실행을 해서 여기 클릭 한번 해보면 이게 아이템 클릭됨 이렇게 해서 자 0이라고 해서 포지션 값 넘어오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스트 메시지 필요하면 이제 뿌려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네요. println을 이용해서 아이템 클릭됨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리사이클러 뷰라고 하는 걸 만드는 방법을 봤는데요. 이 어댑터라고 하는 것과 리사이클러 뷰가 서로 메소드 호출을 하면서 화면에 리스트 모양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 이 내용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코드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코드가 어떤 걸 의미한다라고 하는 걸 잘 한번 이해하면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했던 대로 요거를 나중에는 가지고 가서 필요할 때마다 집어넣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면서 사용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리사이클러 뷰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